자, 현재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면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번에도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은 언제나 있어 왔죠. 새로운 회사가 뭐 증권거래소를 통과해서 이제 상장이 돼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 뭐 이건 뭐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식을 오랫동안 하면서 봤을 때 작년부터요, 올해까지 좀 중간중간마다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는 조금 확신이 들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빅기업들 있죠. 시가총액이 기본 1조가 넘어가는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회사들이요. 대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대기업의 신규 상장주가 작년과 올해에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압도적으로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이런 적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어쩌다 한 종목씩은 되지만 이 시간과 같은 섹터도 아니고 다른 섹터고 다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된 거죠. 초쯤에. 자, 종목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자, 먼저 하이브 다 아시죠? 방탄소년단 기획사죠. 엔터주입니다. 시가총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13조예요. 13조. 그러니까 상장할 때랑 지금 가격이 비슷하니까 한 10조 정도에서 상장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죠? 10조짜리가 상장이 시장이 됐고 또 10조짜리가 상장되자마자 반토막이 났어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뭐 이렇게 신규 상장 열풍이 불었다 할지라도요.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카카오 게임즈 다 아시죠? 시가총액 얼마인가요? 6조입니다. 현재 6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카카오 이 회사가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카카오뱅크까지 해서 이거는 30조짜리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것도 20조짜리.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이런 회사들이 상장을 해서 급등주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거래대금 보시면 거의 뭐 4천억, 7천억. 여기서 슈팅 좀만 갔으면 1조 찍었습니다. 다음날. 예, 슈팅을 안 가서 1조 안 찍은 거죠.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화제 종목 중에 하나인 K카라는 회사도 상장을 했고요. 네, 다 아시죠? 그리고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디어유라는 회사 역시도 시가총액이 낮진 않습니다. 또 볼게요. 그냥 HK 이노엔도 규모가 있는 회사고요.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SK 바이오팜, 그리고 SK IE 테크놀로지, 네, IE 테크놀로지,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포함해서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의 움직임이 마치 급등주 유형, 세력주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한가나 급등의 각도를 보십시오. 이게 10조짜리 주식, 10조가 넘는 주식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의 변동성과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규 상장을 왜 할까요? 먼저 상장 자체를 왜 할까요? 상장하는 이유는 기업이 당연히 더 큰 도약과 성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금 조달이 수월하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에 상장이 됐다고 하면 해외 기업과 교류할 때도 매우 유리하겠죠. 왜냐면 상장됐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경쟁력과 기술력과 재무가 탄탄하다는 것을, 영업이익까지도 탄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코스닥 증시에 상장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해외에서 이제 바이어들과 만났을 때도 이 회사가 여기 상장된 회사고 시가총액이 이 정도고 주가를 딱 볼 수 있잖아요. 바로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기업이 도약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장을 해야 됩니다. 저한테도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라고 하면 저도 무조건 상장을 목표로 운영을 할 것 같아요. 상장해서 나쁠 것이 전혀 없거든요. 주가가 또 올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사 가치가 오르고 돈이 버는 거죠. 대주주가 주식을 얼마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돈을 버는 거죠.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아무래도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전혀 거절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비상장 회사들도 좋은 회사가 있지만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 더 성장하려는 하는 회사들은 상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 상장할 수는 있죠. 근데 상장 타이밍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타이밍. 자, 증시가 최근에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큰 폭 하락했고 많은 나라들이 부채 비율이 올라갔어요. 심각할 정도로. 그리고 인플레이션 뭐 예상되고 이것저것 뭐 악재들이 막 들리는 가운데서 2021년도가 그래서 수월한 해는 아니었죠. 2021년도. 이때 큰 기업들이 대규모 상장을 했단 말이죠. 이때. 자, 그러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걸 예상하고 상장했을까요? 아니면은 경기가 안 좋아도 상장하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전자죠.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상장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뭔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뭔가 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이 타이밍에 맞춰서 상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빅기업들이 큰 회사들이 이렇게 이 타이밍에 맞춰서 상장했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증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판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입장 바꿔서 증시가 하락할 것 같고 증시가 분위기가 좋지 않고 돈들이 이제 빠지고 있는 타이밍에 매도하고 있는 타이밍에 그때 상장하고 싶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때 상장하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시간의 텀을 좀 두고 뭐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증시가 좋아질 때 상장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증시 하락할 때 상장하면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 빠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상장했다가 시총만 계속 같이 빠지는 겁니다. 그걸 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 2021년도에 수많은 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는 기업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신규 상장주로 들어왔다. 그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분명히 어떠한 사업 계획이나 목표나 방향이나 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 계획과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장한 큰 기업들 있잖아요. K카 같은 경우는 약간 의외죠. K카 같은 경우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아마도 제 생각에 중고차 쪽 업종 자체가 이제 뭐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을 아시겠지만 개인 딜러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였죠. 근데 이것이 이제 기업이 이제 잡기 시작하면서 이쪽 영역까지도 이게 적은 시장은 또 아니거든요. 자동차 시장이.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뭔가 진출을 노리는 듯한 그런 움직임은 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K카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차차차나 뭐 그런 대기업들이 이제 중고차 시장에 많이 뛰어드는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어떠한 시장성과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장도 최근에 했고요. 최근에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신규 상장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저는 지켜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관심 종목에 넣고 이 섹터나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는지를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십시오. 이 K카가 상한가를 칠 종목입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1억 7천인데 지금은 1억 7천이고 뭐 얼마 전에 좀 낮았겠죠. 근데 이게 1조짜리가 1억 7천이야. 1조 7천억 원이죠. 정정합니다. 1조짜리가 이렇게 상한가를 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이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분명히 이전에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도 말할 것도 없고요. 상장하고 나서 급등했다가 그 뒤로 이제 보합을 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에도 급등주 형태의 움직임으로 상장을 했었죠. 하이브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한 상승으로 빠른 시간 내에 꽤 높은 가격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1년도 안 돼서요. 한 몇 개월 만에. 이런 일들이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우연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연히 그냥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막 매수가 되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1년도가 시장이 좋았습니까? 수급이 받쳐줬나요? 상승하는 시장이었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기업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 순매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한가는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의미가 굉장히 저는 부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세력들의 어떤 큰 그림이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지금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죠. 이런 이전에 없었던 이러한 수급과 이러한 상승들이
지금 2021년도에 많이 일어났고 결과는 안 나왔죠. 큰 시세로 가서 뭐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아직 준 건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카카오 게임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아직은 그런 단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다가오게 될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같이 또 앞으로 방송하면서 또 이야기 나누면서 또 이야기할 상황이 올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